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지현입니다. 오늘은 테라사이언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패턴을 생각보다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이 테라사이언스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도 좀 하고 하락 이유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라사이언스로 우리 한번 검색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검색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네이버에 우리 테라사이언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뉴스라고 검색을 해봐도 별거 없죠. 네, 최근 기사에 뭐 별거 없고요.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런 기사 있죠. 테라사이언스 주가 하락세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인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런 기사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저런 기사에 여러분들이 휘둘려 갖고 아 그래 전환 청구권 때문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테라사이언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루 거래량이 얼만큼 나오죠? 네, 수백만 주가 나옵니다. 그죠. 하루 거래량이 수백만 주가 나옵니다. 이 수백만 주가 나오는데 이 하루 거래량이 수백만 주인 이 주식에 그 전환 청구권 행사가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시다시피 테라사이언스 자체가 원래는 이제 관이음세 종목으로서 이제 시장에서 약간 중장비, 공구 뭐 이런 이미지의 이제 기업이었습니다만 회사명을 테라사이언스 원래는 삼원 뭐였던 것 같아요. 네, 테라사이언스를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투자를 유치받고 그 과정에서 이런 사채 발행들을 많이 했고요. 그 사채가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이런 그 공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장은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다. 그러니까 전환 청구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행사했다고요. 즉, 나 너네 테라사이언스 주식으로 바꿔줘. 너네가 발행했던 회사채 사채를 너네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주식수가 갑자기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시를 하는 겁니다. 언제 얼만큼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오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제 공시하는 거고요. 클릭을 해봅니다. 정말 아까 나왔던 기사처럼 문제가 될 건가 한번 보죠.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수 뭐 170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 거래량이 수백만 주인데 170만 주 상장되었다고 해서 주식이 10몇 프로 하락한다? 즉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락 요인이 전환 청구권 행사 때문은 아니에요. 또 하나 스크롤 쭉 내려볼게요. 그래 행사를 해서 언제 상장하는데? 1월 30일 아직 상장도 안 했어요. 청구를 1월 10일 날 한 거고요. 30일 날 상장됩니다. 즉 물량은 171만 주라는 이 물량은 이때 상장이 되고 이때부터 거래가 됩니다. 지금 거래도 안 되는 주식수예요. 즉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다른 루머. 그러면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가 원래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자회사의 신규 상장, 온코펩의 신규 상장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요거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팩트다 아니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이 온코펩이 신규 상장을 한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성 평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기술성 평가를 왜 하게 되냐면, 이 온코펩은 당장 흑자 회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혈액 질환 관련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이 회사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기술은 있는데 근데 아직 개발이 돼 가지고 시장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있는데 당장 돈이 없어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이제 재미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네 기술성 평가를 했는데 기술이 너무 좋아. 그러면 상장시켜줄게. 상장시켜주면 너네 투자 유치 받을 수 있잖아. 사채 발행도 할 수 있고 유상증자도 할 수 있고 그 돈 가지고 회사 키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죠. 라고 하는 게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당연히 아무 기술이나 막 상장시켜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심사를 하고요. 기술 우수한데? 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은 적자이지만 상장시켜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신라젠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상장했다가 이 적자의 늪을 못 빠져나오거나 내지는 기술을 제대로 못 키웠거나 경영을 잘 못했어요. 네,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되는 뭐 그런 수순을 밟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요.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라는 썰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확인 못 해가지고 제가 발가알부 못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눈에 띄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럴 때는 요렇게 아씨 뭐 뉴스도 없고 최근에 차트도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빠져? 네이버 검색에도 안 나와. 네이버 토론실 가도 안 나와. 근데 뭐 전환 청구권 때문이라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뭐 IPO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도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어. 그럼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수급을 봐야 됩니다. 현재 수급이 어떤지 봐야 돼요. 선생님 그 수급이라는 거 외국인 기관 사고 팔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수급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볼까요? 이제 보통 이제 수급이라고 하면 이런 걸 이야기하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수급, 지금 말하는 수급은 그게 아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은 거래원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요게 문제예요, 지금 신한. 요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웬만한 거래량 수백만 주 나오는 주식들을 대부분 클릭을 해보게 된다면 양방에 키움, 한국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래 증권사들이 이 거래원으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매도 상위 5위까지, 매수 상위 5위까지 보통 키움이 있죠. 뭐 역시나 이번에도 키움은 있어요. 키움이 현재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근데 신한이 좀 유독 많죠. 신한이 유독 많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신한이란 창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창구는 아닙니다. 보통 신한의 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떤 뭐 펀드나 아니면 약간 이제 여기에 들어왔었던 이제 뭐 자산운용사라든지 그런 기관들의 어떤 물량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주주나 이대주주나 어떤 특수관계인들의 어떤 물량이 나오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요. 보통 신한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폭탄 투하를 해버리게 된다면 말이죠. 특히 블록딜하는 경우 많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좀 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거래원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원 보실 때는 요거를 1번으로 두고요. 이렇게 키보드에서 마우스 그 화살표 아랫방에 눌러갖고 돌리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별거 없거든요.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어요. 뭐 요거는 삼성 창고는 오늘 조금 더 매수는 있는데 평소보다 그렇죠? 요 정도 이게 내리면서 보시면 돼요. 어떤 놈이 사고 파고 하나. 키움증권 많이 사는 건 뭐 특별한 일 아니죠. 개인들 많이 사는 거니까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스크롤 쭉 내립니다. 내리면서 봅니다. 뭐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쭉쭉쭉 내립니다. 여기 신한창구에서 매도가 좀 있네요. 여기 좀 내립니다. 쭉쭉쭉 내립니다. 그러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띄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 신한창구 자체가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얘만 유독 눈에 띄는 상황이란 말이죠. 나머지 애들은 자 보세요. 아까 1번 큰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시세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신한창구는 아까 보여드렸고, 한국투자, 나머지는 그쵸? 오늘 하락 요인으로 볼만한 수량들 딱히 없어요. KB는 좀 있네요. 그쵸? 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한창구에서 이 최근에 들어왔었던 요 물량들이 거의 한 방에 지금 매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다른 창구 약간씩 아까 뭐 KB 창구 같은 추가돼가지고 출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슈팅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테라사이언스가 이제 최근에 여기서 여기까지 슈팅이 좀 있었고 슈팅하고 나서 딱 만나고 보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매물층이기 때문에 이 매물층을 딱 만나고 나서 오씨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신한창구를 비롯해서 어떤 누군가가
네, 어씨 팔아 하고 던지기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노출되어 있는 특별한 악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락하는구나. 네, 라고 따로 노출되어 있는 특별한 악재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의 이유는 수급이 꼬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이제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우선은 저런 식으로 특정 창구에서 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거의 장마감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어지는데 장 마감 이후에 보유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네, 이후에 특별한 공시가 나온지 체크합니다. 특히 뭐 대주주가 지분을 축소했다거나 아니면 뭐 연기금이 매도를 했다거나 뭐 이런 공시들 있잖아요. 특정 창구에 어떤 매도 공시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특히 5거래일 동안은 계속 체크합니다. 5거래일 안에는 공시를 해야 되니까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발생을 하면 5거래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5거래일 동안은 체크를 합니다. 플러스 오늘 이후에 또 신한을 비롯한 추가적 매도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금일 이후에 내일도 상위거래원에 신한이 있다면 거의 높은 확률로 대주주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1월 말에 상장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물량에 맞춰가지고 미리 뭐 공매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가능한데 일단 수급이 꼬인 건 맞아요. 네, 이게 일단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낮은 확률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악재가 등장한 걸 수도 있는데 악재가 등장하고 던져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뭐 보통 이제 그 뭐 거래 정지를 앞둔 상장 폐지 심사를 위해서 거래 정지를 앞둔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수급들이 지들만 알고 매도를 때릴 때는 뭐 이런 식의 그 거래가 아니고요. 이미 한 마이너스 20 몇 프로에서 멈춰 있을 겁니다. 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일정 물량에 대한 정리를 하는 수급들의 엑시트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 회사의 어떤 전망이 바뀌었다. 아직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거래일 정도 좀 긴장하고 보시는 게 좋겠고 뭐 장마감까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추가로 이 신한 창구를 주도로 해서 매도가 나오는가 요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져갖고 어리둥절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5거래 안으로만 좀 체크하시다가 별거 없으면 그때 공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테라사이언스가 초보분들한테 좀 어려워요. 주식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자체가 보시면은 자 봐요. 겁나게 쌌죠. 2018년도에. 그리고 빠졌다 한 번 더 싸요. 예, 요 두 개의 쌍봉오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빠졌으니까.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빠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막히잖아요. 막히죠. 그 다음에 또 가는데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또 막히죠. 네, 가는데 막힙니다. 또 막히고요. 또 막혔습니다. 또 막혔고요. 또 막혔어요. 이번에 또 막힌 거잖아요. 이번에는 달라 내가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회사 자체가 그 유동성이 풍부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요, 너무. 얘는 어떻게 보면은 공구, 중장비 이런 섹터로 봐야 되겠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 보실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상장뿐만 아니라 지금 자회사에 보시면은 테라테크노스라고 있죠. 이건 또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에다가 신약 개발에다가 갑자기 중장비 공구 이런 걸로 이제 넘어오니까 얘가 지금 이거 좀 잘하고 있는 회사인가? 근데 돈은 또 없어갖고 사채 발행하고 사채 발행했던 거는 주식으로 전환돼 또 상장한다 그러고 물량 부담 생기고 근데 지금 차트상으로 완전 악성 매물이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무슨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신한금투는 막 이게 줄기차게 팔고 있고 초보한테 추천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뉴스 없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원 체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래원은 상관없습니다만 개인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거래원이 갑자기 매도 상위 거래원으로 등장했다. 눈여겨보셔야겠죠.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 중에 메디콕스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이에요. 호가가. 거래원이 매수 매도 상위 거래 이렇게 포진돼 있고 제일 많은 게 키움.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표본이에요. 테라사이언스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 있죠. 이해되셨나요? 제가 추후에 대주주가 실제 매도하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거래원 호가창도 보여드리면서 이게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드리면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해당 영상 또 빠르게 시청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 테라사이언스를 보유하셨든 안 하셨든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면서 주식 좀 재미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전입니다.